유병욱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정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했고 혁신과 소통 수준은 어땠는지 따져보니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4개 기관이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에 미흡하게 대처했고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성과도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개편하며 혼선을 빚은 교육부와 미세먼지와 경기 둔화 우려로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업무정지 장기화와 영국이 완충장치 없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가능성,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IMF는 각국 정책 당국자들에게 과도한 정부 부채를 줄여 경기 둔화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제 침체가 임박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면서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늘어난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초루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경기 둔화 위기 속에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8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중국 위기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가 국내 총생산 성장률 둔화는 연착륙의 과정일 뿐 중국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평에서 중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이 6.6%로 발표되자 세계 여론은 중국의 경제 위기와 경기 하방 현상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속 방지턱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2.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분기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았는데요. 이는 재정 집행의 효과로 풀이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를 보면 지난해 GDP는 2.7% 증가했습니다. 한은의 당초 전망치와 같습니다. 민간에서는 이보다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진 결과입니다. 다만 연간 성장률 2.7%는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지난해 4분기는 전분기보다 1% 성장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집행이 본격화된 데 따른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전체를 부문별로 봤을 때 정부 소비가 5.6% 증가해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도 2.8%로 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건설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부진했고 설비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였습니다. 수출은 연간으로 4% 증가하며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수입은 1.5% 늘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성장세가 둔화했고 건설업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역성장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은 4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000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일부 군인들의 반란 동영상이 SNS로 유포된 뒤 베네수엘라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일에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1일 새벽 베네수엘라 소셜미디어 상에는 10여 명의 중무장 군인들이 마두로 대통령의 직출을 촉구하는 동영상이 빠르게 유포됐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반란을 지지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방부는 이에 대해 수도 카라카스에서 무기를 강탈한 군인들을 체포하고 무기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이 2대의 군용 트럭을 타고 빈민가로 이동한 뒤 군 초소를 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장교 2명 등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대통령 동에서 1km 떨어진 초소에서 붙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란 이후 인근 빈민가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과 자유를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과도 정부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친정부 성향의 대법원은 국회 모든 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유축하고 시민들에게 23일로 예정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상황에서 KBS 뉴스 이재선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박천민 환경부 차관을 소환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검찰이 환경부 차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오전 박천규 차관을 피고발인 신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24명의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함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민간인 사찰과 정치인 사찰, 블랙리스트 사찰 등은 모두 불법 감찰 범주에 포함된다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관련 불법 감찰 부분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대기 흐름이 정체돼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높아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강원도입니다. 평창올림픽 유산 보존을 위한 평창올림픽 기념재단이 올해 4월까지 설립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에 강원도와 함께 평창올림픽 기념재단 설립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재단의 구성과 사회의 구성, 정관 등 사정 절차를 논의한 뒤 올해 4월까지 재단 설립을 마칠 계획입니다. 올림픽 기념재단은 올림픽 잉여금을 재원으로 평창에 설립될 예정이며 국내 스피드 스케이팅장과 하키센터,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등 3개 경기장에 건립을 맡게 됩니다. 김재원 선임총장이 지난달에 이어 오늘 공성전을 다시 부르는 가리왕산 부권 여부와 관련해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강동민 수행위원회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투쟁인은 가리왕산 활용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가리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성군과 강원도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투쟁인은 김 청장의 방문에서 지역민과 묶은 가리왕산 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동계올림픽 조형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원도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수뢰 후 부정처분 혐의로 강원도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가 발표한 올림픽 조형물 공모와 관련해 독자에게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등을 노출하고 각종 향응을 받은 혐의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역 앞에 조성된 조형물 비리와 연관된 브로커 등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현재 강릉시와 태백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률을 나타내는 강원도 분양경기 실사지수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2019년 1월 전국 분양경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분양경기 실사지수는 54.5로 전국 평균 67.2에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강원도의 1월 예상 분양률은 54.3%로 10개월째 전국에서 가장 낮은 분양률 전망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도로건설공사 1,094억 원어치를 발주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서울 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한 화천 구만에서 온, 철원 태봉에서 자등 등 지방도 21곳과 삼척 도계 영월, 원주 지청 흥업 등 국지도 6곳 등 모두 27개 도로건설 공사를 발주합니다. 또 춘천 강촌에서 청촌과 철원 고속정에서 문해 등 5개 지방도 공사를 발주합니다. 이달 18일 개막한 제26회 태백산 눈축제에 주말에만 26만 명 넘게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백산 눈축제위원회는 개막 이후 첫 주말인 19일과 22일 동안 26만 7천 명이 다녀갔다며 가족적인 방문객이 주로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산 눈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태백산 국립공원과 황지연못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달부터 속초 지역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란제가 시행됩니다. 속초시는 음식물 쓰레기 교복 수거와 압수를 줄이기 위해 버린 쓰레기 양만큼 교통카드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부영 3단지와 9단지, 양문해안에 등 5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하천법 제정 이후 56년 만에 불합리한 하천구역이 정비됩니다. 강원도는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이 없는데도 하천구역에 편입된 도로와 지표, 공방지 등의 토지를 대상으로 기존의 지적 경계에서 제방계획 경계로 변경해 하천구역을 정비합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올해 4월까지 하천구역 전수조사를 마친 뒤 2천여 필지, 900만 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천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우기 전까지 62억 원을 들여 흑암리가 많이 쌓여 우선 정비지구로 선정된 하천 33개에 대해 준설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른 하천 미리 2028년까지 230억 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 하천 200여 곳에 대한 조사 결과 팔기천 등 일부 하천은 통수 단면의 60% 이상이 토사로 막혀 홍수 발생 위험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설 선물 과대 포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춘천시와 강릉시 등 10개 시군, 환경공단, 강원지사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대형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설 선물 과대 포장을 단속합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했거나 과대 포장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소희였습니다. 현재 강내 기온은 7도, 습도는 25%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달 받는 월급에서 빚낸 세금 그리고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을 계산해서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내도록 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나라에서 개인에게 거둬들인 세금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관련 서류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이 사이트가 성가신 액티브X 플러그인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각종 보안 프로그램, 캡처 방지 프로그램, 증명서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 등을 깔아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잠시 후 경제브리핑에서 연말정산 방법 또 올해 달라진 사항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 때문에 대학에서 시간 강사 대량 회복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부 정치를 둘러싼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손혜원 의원의 탈당,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의 기자회견 등에 대한 여야의 날선 의견 듣겠습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시작합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오후를 여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이 시각 가장 핫하고 중요한 뉴스 방금 뉴스 시간입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스웨덴에서 있었던 북미 실무회담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됐다고요? 네, 예정보다 하루 일찍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실무회담이 현지 시각으로 1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서쪽으로 한 50km 떨어진 휴양지에서 열렸었는데 네. 북한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그리고 미국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실무자로 나섰습니다. 양측이 어제까지 집 밖에도 안 나오면서 합숙 협의를 했다라는 네. 얘기가 들리고 아예 삼시세끼를 함께 먹으면서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협상은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측에서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참여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때문에 한 공간에서 계속해서 남북미, 북미, 한미, 남북 간 이 다양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이제 회담 분위기겠죠. 예. 네, 회담 분위기는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원만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선희 부상이 회담이 끝난 후에 밝은 표정으로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예. 특히 이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이 회담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신뢰 구축과 경제개발, 장기적 포용 등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로 건설적인 회담이 열렸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저기 관련자들의
이런 표정 같은 것을 만드는데 언론들이 관심을 보였을 것 같은데 네, 말을 안 하니까 이제 표정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폼페이오 장관이 뭐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이게 지난 19일 보도된 이 싱클레어 방송 그룹과의 인터뷰 내용인데 네.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는 긴 과정이 될 것이다. 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기를 원한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것은 그 미국이 그동안 요구를 해왔던 뭐 일시적인 핵 무력화, 뭐 전면적인 핵 신고 대신에 이 핵미사일 동결을 일단 출발점으로 삼는 거 전방에 아닙니까? 연속으로 그래서 과속 그 방지턱입니다.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택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또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입장과도 좀 접점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미국에서 이렇게 나온다면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잠시 문재인 후 대통령이 주정차 이번 기회를 단속에 살려야 주의하십시오. 한다는 말을 했네요. 네,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어요. 예.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고 이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면서 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 이렇게 정치권과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특히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 그리고 북미 고위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예방 등 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양쪽 모두 만족한다라는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전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를 시장에 사람이 많다.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시장에 사람이 많네. 그래, 많네. 관점에서 임해달라 이렇게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나왔네, 맞죠? 그러면 가면 되네. 다음 소식인데 일본 방위성이 우리 해군의 도발 행위라면서 새롭게 공개하는 창조가 있다고요? 네, 이 사건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예. 이 북한 민간 선박을 우리 해군이 구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광개토 대항함이 나가서 이 민간 선박을 구조하려고 했는데 네. 선박을 찾기가 힘드니까 이 탐색용 레이더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이 자위대 초계기에게 우리가 공격용 레이더를 조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한 달 전에 이미 나온 얘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 차 어디다 일인데 떼놓은데? 일본이 당시에 이제 증거라면서 잠시 공개를 후 한 영상이 잠깐 주정차 대놓고 있으면 단속에 돼. 이 영상을 주의하십시오. 보면 이게 정작 뭐 공격용 레이더를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이거를 흔적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이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증거만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일본 내부에서도 아니 이걸 왜 공개했냐 좀 이런 역풍이 좀 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좀 이번 사건을 한일 양국이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증하자라면서 협의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여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일본 방위성이 어제 저녁에 이 갑자기 한국 측이 쏜 공격용 레이더의 증거다 그러면서 음성 파일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과 더 이상 협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나가버린 거죠. 그 일본이 증거라고 주장한 그 음성 파일, 근데 그 증거도 좀 이상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음성 파일을 들으면 네. 한 18초 동안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기계음으로 된 소리인데 일본은 이 소리가 레이더 경보 수신기에 기록된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강한 경보음이 일정 시간 계속되는 건 우리 함정이 공격용 추적 레이더를 쐈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탐색용 레이더면은 뭐 삑삑 이렇게 끌어서 소리가 날 텐데 음. 공격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삥이 이렇게 길게 소리가 났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경보음이 녹음된 시간과 장소 그리고 레이더 주파수 같은 거는 여전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 소리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소리인지 예. 이 음성 파일만 듣고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언제 했는 건지도 뭐 확인이 안 된다고. 네, 맞습니다. 그냥 음성 파일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는 일본의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이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 일시, 방위각, 이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이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다라면서 일본이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암적인 존재다. 이게 검찰과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된 김수업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 김수업 지회장이 지난 18일에 이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했는데요. 물론 미신고된 집회이긴 합니다만 청와대 경내에 뛰어든 것은 아니었고 청와대 앞에서 그냥 현수막을 펼치는
네, 그런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현수막에는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경찰에 의해서 곧바로 제지가 됐고요. 이 김수혁 지회장이 연행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경찰과 검찰이 김수혁 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뭐 이때뿐만 아니라 뭐 이전에도 미신고 집회를 했다라면서 총 6건을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구속영장에 민주노총의 암적 존재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검찰에서는 아니 그냥 이거는 경찰에서 청구한 내용을 우리가 그냥 갖다 썼다 이렇게 좀 떠넘겼고 네. 경찰에서는 이거는 그냥 민주노총의 대외적인 평가를 다루기 위해 이 정치인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구속영장 신청서를 쓴 거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배 중에 잠적을 했으니 이 김수혁 지회장도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쓴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수사기관이 노동계에 대한 편견을 갖고 수사에 임한 거 아닌가 좀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김수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벌어졌었죠. 백성역 온수관 사고. 부실공사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땅 속에서 뜨거운 물이 갑자기 뿜어져 나와가지고 화상으로 인해서 사망한 좀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네. 이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고를 조사해온 경찰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용접 불량 상태로 배관에 접합돼 있던 열배관 조각 부위가 분리가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1991년 최초의 배관을 공사할 당시에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장기간 내부의 변동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 열배관 조각이 분리가 됐다는 건데 이게 사고가 처음 불거졌을 때 이게 일기 신도시 건설 당시에 매립된 지금 열 배관이 이 노후화로 인해서 이게 터져버리면은 네. 이 노후화된 배관이 일기 신도시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걱정이 된다 이런 지적들이 그랬죠. 많았어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부실공사 흔적까지 발견이 됐으니 이 주민분들로서는 좀 시한부터는 안고 사는 기분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1차적인 원인에도 이 관계자들이 안전점검과 초동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경찰은 판단했는데요. 이 한국지연난방공사 관계자들이 이 지하 배관이 파열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고 보고 경찰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인천의 이재현 서구청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부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는데 이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피해자 보수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재현 구청장은 지난 11일에 서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이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을 하던 도중에 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회식 당일은 구청 소속 직원이 좀 안 좋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이어서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이재현 구청장은 이 장례식 다음 날 회식을 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이 성추행 성희롱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이 해명에서 이 노래방에서 좀 등을 두드려주면서 포옹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고생이 많았던 몇몇 남녀 직원 볼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볼에 고마움을 표현했다고요? 뽀뽀를 했다라는 건데 네. 이게 성추행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해명이어서 네. 조금 좀 당혹스러운 해명인 것 그게 같습니다. 어느 당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청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뉴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윤여을 리포터입니다. 네, 도로에서 도로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 쪽 성동 휴게소 구간입니다. 이호수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그분 지나기 어렵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용인부근 진출로 갓길에서 낙하물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양방향에 사고가 있습니다. 공항 쪽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더 가서 한남대교 부근에선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2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여파로 청담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잠실 쪽은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1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경편북로 구리 쪽은 서강대교에서 진작대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